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마 총평을 듣고 나서 선생님을 만났을 텐데 개인적으로는 총평을 안 보고 우리가 해설을 같이 들어도 좋지만 아무래도 총평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선생님이랑 문제를 이제 하나하나 푸시는 게 전체 큰 숲을 이제 파악하고 나무를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평부터 듣고 선생님이랑 꼭 만났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1번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보면은요, 사실은 아주 전형적으로 매해 수능에서 1번으로 출제가 되는 주제 또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지금 발문을 보시면 밑줄 친 동그라미 기억에서 동그라미 리을과 같은 현상에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는 이 문제는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을 구별하라는 얘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쭉 보시면은요, 기억은 화학 성분이 미각세포에 전달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의지가 개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현상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니은을 보시면 이 침샘을 통해서 분출이 된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인간의 의지가 개입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자연현상으로 판단하시면 되겠고, 디귿을 보시면 비강과 목구멍 사이에 위치한 침샘. 우리가 이 문항을 풀 때예요. 1번의 경우에는 밑줄이 어디까지인가 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침샘까지만 파악을 했다면 이것은 자연현상이 되겠지만 이것을 인간이 의지를 가지고 발견을 하였기 때문에 디귿의 경우에는 사회문화현상이다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리을 볼까요? 자, 새로운 장기로 채택할 것인지 검토라고 있습니다. 얘도 역시 인간의 의지가 개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문화현상으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1번 보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기억과 같은 현상은 당위법칙을 따른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위법칙이라는 것은 마땅히 뭐뭐 해야 한다 라고 해서 사회문화현상이 따르고 있기 때문에 틀렸고요. 2번, 니은과 같은 현상, 자연현상은 개연성의 원리가 아니라 확실성의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디귿과 같은 현상은 사회문화현상인데 사회문화현상은 가치 함축적이기 때문에 틀렸고요. 4번, 리을과 같은 현상은 보편성과 특수성이 공존한다라고 했는데 4번이 정답입니다. 사회문화현상의 경우에는 우리가 보편성과 특수성까지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답 4번이고요. 5번, 니은과 같은 현상은 리을과 같은 현상과 다르게 경험적 자료를 통한 연구가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사실 개념을 완벽하게 여러분이 정리하지 않았다면 사실 낚일 법한 그런 선지인데요. 우리가 경험적 자료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는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 모두가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달리라는 표현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4번을 답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찬가지로 지금은 우리가 모의고사, 학평 이런 것들을 이제 시험을 대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시험 결과를 두고 또 다른 시험을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5번 같은 경우도 잘 챙겨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2번 볼게요. 밑줄 친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지금 보니까 무엇을 묻고자 하는지 우리가 선지를 통해서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1번 선지부터 봤더니 기억, 가족이라는 것은 제사회화를 전담하는 기관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담한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당연히 틀렸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가족의 경우에는 우리가 기초적인 사회화를 담당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2번 보시면 회사는 기초적 수준의 사회를 담당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방금 선생님이 선지 설명드렸죠. 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족, 가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3번 보시면 디귿은 리을과 다르게 사회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자,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냐 아니냐 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것인데 학교는 대표적인 공식적인 사회화 기관이 맞고요. 얘가 맞으려면 리을이 비공식적인 사회화 기관이어야 되는데 시, 군, 구청이다 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공식적인 사회화 기관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자, 디귿은 리을과 다르게 사회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보시면은 리을은 미음과 다르게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사회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는 1차적 사회화 기관이냐 2차적 사회화 기관이냐 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것인데 둘 다 2차적 사회화 기관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5번을 보시면 미음은 기읍과 다르게 비공식적인 사회기관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도 사실은 여러분 많이 낚일 수가 있지만 가족도 우리가 비공식적인 사회와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3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또 출제 빈도가 이제 높아지고 있는 파트입니다. 우리가 사회 조직, 그 중에서도 사회 조직을 운영하는 원리다라고 얘기해서 관료제이냐 탈관료제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비를 여러분이 잘 해주셔야 되는데 단서 조항에도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관료제 아니면 탈관료제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를 봤더니 권한과 책임에 따른 엄격한 위계 서열화가 나타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봤을 때 yes라고 얘기한 B가 관료제가 되는 것이고 아니요 라고 얘기한 I가 탈관료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에는 어떠한 성질이 들어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을 해보려고 했더니 이쪽도 yes가 나와 있기 때문에 얘는 관료제 그리고 탈관료제 모두에 해당하는 무언가가 들어가야 될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1번 보시면 A는 B에 비해서 중간관리층의 역할과 비중이 크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특성은 관료제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1번 틀렸습니다. 2번 보시면은요. A는 B에 비해서 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가 편합니다. 그죠? 우리가 정보화 시대에 맞추어서 조금 더 유연하고 빠른 대응을 하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 탈관료제이기 때문에 2번 틀렸고요. 3번 보겠습니다. B는 A에 비해서 업무의 표준화 정도가 높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관료제다라고 얘기를 하면 업무의 전문화와 표준화라고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4번 보시면 B는 A에 비해서 의사결정 권한의 분산 정도가 낮습니다. 관료제라고 하면 되게 위계서열이 정확하게 좀 뚜렷하게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4번 틀렸고요. 5번 보시면 가에는 업적보다 연공서열에 따른 보상을 중시하느냐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연공서열에 따른 보상을 중시하는 것은 관료제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의 경우에는 둘 다에 해당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답이 되지 않는 것이고 예를 들면 효율성을 추구한다와 같은 공통된 성질이 들어가야겠다라고 하는 거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보시면은요, 우리가 사회문화의 꽃이다라고 하는 이제 테마가 나왔습니다. 가에서 다에 나타난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뭐냐라고 해서 우리가 아주 큰 갈래부터 찾아보면 것이냐 미시냐 또 그 안에서 세분화를 해보면은요 기능론이냐 갈등론이냐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냐라고 이제 분류를 해야겠죠. 가부터 볼게요. 가는 정년 연장제도라는 것은 청년 세대에게 사회 진출에 걸림돌로 작용을 하고 또 세대 간의 대립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키워드로 조금 접근을 해보면은요, 대립이 생겼다? 갈등인가? 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또한이라고 하는 것을 덧붙여서 읽어봤더니 기성세대에게 유리한 기존의 노동시장 구조를 고착화시켜서 청년 세대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조금 우리가 센 표현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러한 기성세대가 청년 세대를 억압하고 착취하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갈등론이 되는 거죠. 지금 나를 보시면 정년 연장 제도 똑같습니다. 이 사회문화 현상은 자동화가 어렵고 경험의 축적이 필요한 산업 현장에 숙련 노동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한 해당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수요 공급의 일시적인 불균형을 해소하여서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데 기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갈등론이나 여기서 나타난 기능론이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회 구조라든지 사회 제도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조금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요. 그래서 이런 사회 제도라는 것, 사회 구조라는 것, 얘네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해석을 좀 중점을 두셔야 되는데 나를 보시면 결국 이 제도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정상적으로 시장이 정상적으로 평화롭게 조화롭게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기능론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다를 보시면요. 자, 다는 우리가 가나가 이렇게 결정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 시험을 보실 때에는요. 내가 미처 보지 못한 부분에서 실수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얘가 진짜 기능이 맞느냐, 얘가 정말 상징적 상호작용일 것이냐 라는 것을 이제 빠르게 여러분이 검증하시는 그러한 스케일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이 활용하실 수 있는 게 뭐냐면 일단 얘네는 거시적인 관점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얘는 이제 미시적인 관점
관점이라는 건데 얘는 첫 번째 말만 봐도 나옵니다. 자, 다를 보면 자, 개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얘네는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 얘네 제도가 어떤 기능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반면에 얘는 개인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비추어서 해석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인식의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게 분석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 것은 개인의 상황 정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 시험에서는 기능론과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많이 이제 혼동해서 여러분들이 분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분석의 틀을 전체 구조를 잘 한번 이해를 해보시고요. 이거 바탕으로 해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등론의 관점은 기득권층의 이익을 옹호한다는 비판을 받는 게 아니고 이러한 비판은 기능론이 받고 있습니다. 자, 2번 보시면은요. 나의 관점은 갈등을 사회의 본질적인 속성으로 본다. 기능론이 아니라 갈등론에 대한 설명이고요. 3번 보겠습니다. 나의 관점은 사회가 유기체와 같은 속성을 가진다고 본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속성을 가진다고 보는 것은 기능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4번 보시면 자, 나의 관점은 가의 관점과 다르게 거시적인 측면에서 사회 문화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가도 나도 것입니다. 틀린 선지고요. 5번 보시면 다의 관점은 나의 관점과 다르게 행위자의 주체적인 능동성을 중시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우리가 주체성이라든지 능동성이라든지 자율성에 대해서 한번 판단해 보겠다라고 한다면 얘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시험지를 보면은요, 5번, 10번, 그리고 20번에 이제 조금 어렵다라고 하는 이제 문항들이 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번 역시 꽤나 이제 고난도이고 아직 특히나 고2의 학생들에게는 이거 조금 까다롭다, 어렵다라고 할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수능을 보고자 한다면 이런 식의 유형이 자료 수집 방법에서 아마도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거 잘 선생님이랑 꼼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자료 수집 방법과 관련해서 문제의 난도를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요겁니다. 가설이 2개입니다. 지금 연구자 갑은요,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 고등학생의 우울감을 감소시킨다 라고 하는 가설을 하나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 가설은 뭐냐면요.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 공감 능력을 향상시킬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 안에서 2개의 가설을 찾으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가설에서는요. 독립변인이 뭔지 종속변인이 뭔지를 찾으셔야 되는데 얘가 원인이 되어서 이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독립변인, 얘가 종속변인이고 마찬가지 디귿은 종속변인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를 검증하려고 땡땡 지역 고등학교 학생 30명을 무작위로 선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때에 땡땡 지역 고등학생 30명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표본이라고 얘기합니다. 추출된 일부. 자, 그래서 이를 2집단으로 나누어서 A집단은 평소와 같이 학교 생활을 하도록 하고 B집단에게는 3개월 동안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자, 지금 A, B가 다른 점이 뭐냐면 독립변인을 가했느냐 안 가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독립변인을 처치한 경우에 실험집단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있는 게 실험집단, 뒤에 있는 게 통제집단이 아니라 B가 실험집단이다. 얘는 통제집단이다 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셔야겠죠. 자, 그래서 프로그램 실시 전후에 우울감의 정도 그리고 공감 능력의 정도를 각각 측정한 결과가 이와 같으며 이것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항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우울감의 정도다, 공감 능력의 정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측정하는 것은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거쳤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을 실시한 이후 실험 집단이 통제 집단에 비해서 디귿이 높게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일단 우리는 A집단이 뭔지 B집단이 뭔지부터 우리가 찾은 것부터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집단이 통제 집단이고요. B집단이 실험 집단입니다. 그리고 우울감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니은 요 종속 변인을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일 테고요. 공감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디귿의 종속
변인을 측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을 보면은요, A집단이나 B집단이나 지금 우울감이라든지 공감 능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제 유사하게 나타났습니다. 인간의 집단이기 때문에 수치가 사실은 정확하게 2.2, 2.2, 3.2, 3.2, 3.3, 3.3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기 때문에 이 정도면 거의 이제 유사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 지금 B집단의 경우는 사전과 사후의 데이터가 차이가 납니다. 우울감이 굉장히 B집단은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통제집단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자, 공감 능력도 한번 볼게요. 자, 지금 통제집단의 경우에는 어떠한 처치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전과 사후가 굉장히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0.1 정도 차이가 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앞에서와 같이 0.1도 오차가 없이 똑같다라고 하는 것은 힘들어서 이 정도는 이제 비슷하다라고 이제 볼만한 숫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B집단을 봤더니 3.3에서 4.2로 유의미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 말은 자, 지금 내가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했더니 우울감은 떨어졌고 그 다음에 공감 능력은 증가했구나 라고 하는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을 보시면 기억을 실시한 이후에 실험 집단이 통제 집단에 비해서 공감 능력이 높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보기 기억은 맞는 답이 되는 거고요. 니은을 볼게요. 동그라미 니은의 경우 실험 집단은 기억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울감도 실험 집단은 보다 낮게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 니은과 디귿은 모두 종속 변인이다. 선생님이랑 같이 체크를 했던 거고요. 리을을 보시면 리을로 보아서 가설은 모두 기각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울감은 낮아졌고요. 그 다음에 공감 능력은 향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설은 모두 기각이 된 게 아니라 검증된 결과 수용까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맞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고 6번 보겠습니다. 연구 방법 A, B인데요. 사실 6번의 경우에는 우리가 총평에서 분석을 해드렸듯이 수능에서는 이렇게 연구 방법만 좀 떨어뜨려서 문제가 잘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결합이 돼서 출제가 되는데 자, 요거를 알아야만 결합된 문항들을 풀 수 있기 때문에 요 문항도 선생님이랑 꼼꼼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사회문화 현상에 내재하는 규칙성을 발견해 보겠다라고 하는 아이들이 양적 연구, 아닌 아이들이 질적 연구인 것이죠. 그래서 가를 봤더니 질적 연구만 예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선지부터 보면은요. 자, A는 B와 다르게 직관적인 통찰과 감정이입적인 이해를 중시한다라고 해서 질적 연구에 대한 설명이 맞고요. 2번을 보시면 B의 경우는 A와 다르게 사실과 가치를 분리할 수 있다라고 전제를 하니까 자연과학처럼 그대로 그 방법론을 따르는 것이겠죠. 3번, 방법론적인 이론론이다라고 하는 것은 양적 연구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뒤바뀌어서 답이 아니고요. 4번을 보시면 A, B는 모두 연구 대상자의 행위 동기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적합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적합한 것은 질적 연구만 해당이 됩니다. 틀렸고요. 5번 보시면 가에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이루어지는가가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7번 보도록 할게요. 자, 특정 시기 값에서 병국의 문화 변동의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수능에서 볼 때는요, 사실은 단서 조항에 갑에서 병은 문화 변동 중에서 문화 변동의 양상 중에서 얘는 병존이다, 동화다, 융합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주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연히 없을 때에도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갑국을 봤더니요. 갑국에 병국 출신 이민자들에 의해서 전해진 음식 문화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갑국의 전통 문화는 전통 문화대로 또 우리가 병국의 전통 음식은 전통 음식대로 먹고 있기 때문에 얘네 문화 병존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울국을 보시면 갑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엘리트 계층의 주도로 울국의 기존 교육제도가 갑국의 교육제도로 완전히 대체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대체되어서 동화되는 것을 우리가 문화 흡수,
동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병국어의 경우를 봤더니 자,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접해지면서 대중음악이 결합이 되어서 이전에 없던 제3의 새로운 음악 장르가 나타났습니다. 얘네는 우리가 융합이다 라고 얘기하죠. 자, 이거에 따라서 이제 판단을 해보시면은요, 문화 융합이 아니라 병존이 나타났고요. 울국에서는 강제적인 문화 접변이 나타났다. 여러분, 요거 유의하셔야 되는데요. 일부 학생들의 경우에는 동화가 나타난다면 이것은 100% 강제적인 문화 접변에 의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개념이고요. 우리가 동화라고 하는 것도 자발성에 의해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적 문화 접변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용자의 태도를 알아야 되는 건데, 여기서는 강제적이다라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답 아니고요. 3번 보겠습니다. 병국에서는 문화 동화다라고 했는데 역시 틀렸고요. 4번 보시면 을국에서는 병국에서와 다르게 간접 전파에 의한 문화 변동이 나타났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서는 이렇게 우리가 직접 사람에 의한 직접 전파가 나타나고 있고 여기서 간접 전파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바뀌어서 4번 틀렸고요. 5번 병국에서는 갑국에서와 다르게 외래 문화의 변형이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요게 정답이고, 이게 최근에 이제 고3에서도 자주 나오고 있는 최신 트렌드 선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융합이다, 외래의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나 여기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요 둘의 차이는 뭐냐? 병존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거의 이제 그대로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융합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는 외래 문화의 변형이 나타난다는 거, 요거 잘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8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지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골라라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문항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수능에서도 기출이 되었던 전형적인 형식이기 때문에 그럼 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문항은 3개가 있고요. 우리는 이제 시험 문제를 푸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항 1은 선택지의 포괄성이 결여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선택지의 포괄성이 결여됐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속한 뭔가의 그러한 것에 해당하는 것을 답할 만한 보기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항 1번을 봤더니 귀하가 속한 학교의 유형이 뭐냐라고 해서 쭉쭉쭉쭉 이렇게 나와 있고 기타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중에서 어딘가에는 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포괄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항 2는 선택지가 상호 배타적으로 구성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상호 배타성이 있어야만 좋은 질문지입니다. 상호 배타성이라는 것은 내가 답을 하려고 봤더니 이거 1번에다 해야 되나? 3번에 해야 되나? 라고 하는 게 이제 기술적으로 어려울 때 그것을 상호 배타성이 결여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건데, 자, 지금 보시면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5건을 읽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답을 할 것이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에다 적으면 되겠죠. 그죠? 상호 배타성이 결여되어 있지 않은 설문지, 질문지의 경우에 보면 예를 들면 얘는 뭐 2권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 선생님이 2권을 읽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나는 여기도 해당하고 여기도 해당을 하는데 어디에 적어야 되지? 이런 고민이 생긴다면 이때 배타성이 이제 결여된 것인데, 지금 문항 2번 자체는 그런 고민은 할 만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지의 문제는 없다. 다만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정보를 드리면, 얘가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은 최근 몇 권이냐라고 했을 때 최근이 약간 부정확하다, 애매모호하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는 최근이라고 했을 때 일주일을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누구는 최근이라고 했을 때 한 달, 뭐 1년 이렇게 이제 정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걸 좀 정해줘야 된다라는 문제는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지는 문제가 없어서 니은이 답이다라는 거고요. 디귿 보겠습니다. 자, 문항 디귿은 특정 응답을 유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3번을 봤더니 독서량이 많을수록 학업 성적이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독서 교육을 활성화하는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런 걸 하면은 성적이 올라간다고? 그럼 해야지. 라고 이제 대답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유도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고 판단이 가능하고요. 자, 리을 보시면 문항 1과 문항 2는 모두 응답에 필요한 정보가 누락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특별한 정보가 이제 누락되었다
라고 이제 보기는 1번은 좀 어렵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리을 틀렸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화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 문제의 경우에는 여러분 좀 꼼꼼하게 이 사람이 하는 말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사실 이분은 별 의미가 없는데 갑부터 보시면 갑은 우리 회사 내에서 탁구를 좋아하는 직원들끼리 모여서 운동하는 집단에 속해 있어요 라고 얘기해서 공식 조직을 배경으로 발생한 비공식 조직, 그죠? 비공식 조직에 두드러지게 설명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고, 을을 봤더니 저는 갑이랑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자, 공식 조직입니다. 같은 회사. 그런데 다만 차이점이 있으면 이 사람은 기획부, 이 사람은 홍보부라는 것이고요. 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병은 을과 함께 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단체에 가입했다라고 했는데, 시민단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발적 결사체의 한 유형이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1번 보겠습니다. 갑은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 모두에 속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 이 사람이 일단 말한 것을 바탕으로 하면은요, 회사 내에서 탁구를 좋아하는 이런 비공식 조직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게 나타나 있고, 회사 다니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이 답입니다. 2번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데, 선생님도 처음에는 1, 2번 둘 다 답인데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자, 을을 보세요. 을은 공식 조직에 속해 있지만 자발적 결사체에는 속해 있지 않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 부분만 정보를 보시면 2번도 답인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병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저는 을과 함께 환경 보전을 위해서 시민단체에 활동하고 있어요 라고 하니까 을도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발적 결사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2번은 틀린 답이고요. 3번 보겠습니다. 병의 경우 자발적 결사체에 속해 있지만 공식 조직에 속해 있지 않다라고 했는데, 시민단체다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 결사체인 동시에 공식 조직이라서 3번 답이 아니죠. 4번 보시면 갑은 을과 다르게 2차 집단에 속해 있다라고 했는데, 회사는 얘가 1차냐 2차냐 라는 것을 나눠봤을 때 2차라고 얘기를 하니까 달리라고 하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거고요. 5번 을은 병과 다르게 이익사회에 속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이제 시민단체 그리고 이익사회, 그 다음에 공동사회, 이익집단 이것의 개념을 잘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선택 의지에 따라서 속한 집단은 다 이익사회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을도 병도 이익사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은 답이 아니고 1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0번 문항은 여러분 딱 보시면 이거 뭡니까? 표분석이죠. 그래서 표분석 문항이기 때문에 아마도 살짝 겁을 먹고 여러분들이 그냥 넘겨버린 친구들도 많은 것 같아요. 고2 학생들 보면 아직 나는 다 완벽하게 공부를 하지 않았어 라고 하는 생각에서 내가 좀 취약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열심히 풀어서 답을 내야지 라고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패스, 시간도 없을 것 같고 이런 이제 성향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내가 최대한 하는 데까지 해보겠다라고 한 다음에 설명을 들어야 정말 내가 모르는 지점을 정확히 잡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또 남은 이제 시험에서는 꼭 내가 하는 데까지 풀어보고 선생님이랑 강의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지금 자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단서 조항이 있으니까 이거 되게 중요하게 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갑국은 A, B, C 지역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T년 대비 T 플러스 10년에 갑국의 전체 범죄 건수는 증가를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예를 들면 조금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T년도에 갑국의 전체 범죄 건수가 100건입니다. 그러면 T 플러스 10년에는 1000건. 뭐 200건이든 1000건이든 이런 식으로 증가했다라고 하는 얘기라서, 선생님이 이제 문제를 풀 때는 이러한 단서 조항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런 걸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정보를 적는 편입니다. 여러분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거 바탕으로 기억 보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A 지역의 범죄 건수는 T년 대비 T 플러스 10년에 10% 감소하였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A 지역을 볼게요. 파란색인데 20.4에서
10.4%로 감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얘를 여러분 이제 통계를 정확하게 읽으시려면 10%포인트가 줄었죠. 그래서 10%가 감소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비중이 이렇게 감소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더더욱 여러분들이 챙겨야 되시는 거는 건수가 줄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극단적으로 적어놨는데 100 중에 20이면 그냥 편하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20건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1000 중에 10%다 라고 하면 100건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대략적으로 얘기를 하면. 지금 보시면 비중은 줄었지만 건수는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수가 어떻게 됐는지는 얘기할 수가 없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라는 거 반드시 아셔야 되고, 자,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B지역의 범죄 건수는 T년과 T 플러스 10년이 동일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빨간색 보시면은요, 48.8%, 48.8%로 범죄의 비율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기억과 같은 원리로 지금 범죄 건수가 동일해? 라고 물으면 다르겠죠. 왜냐면은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100 중에 48, 예를 들면 한 50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다 이제 1000이라고 가정을 해두면 여기는 뭐 500건이나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수가 절대 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D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A지역의 범죄 건수 대비 C지역의 범죄 건수의 비율은 T 플러스 10년이 T년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뭐 대비라고 하는 것을 비교하실 때에는 앞에 있는 것을 분모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 A지역의 범죄 건수 대비 C지역의 범죄 건수의 비율이 T년도에 얼마냐? 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는요, 20.4% 분의 그 다음에 C지역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30.8%입니다. 그죠? 이게 T년도이고요. T 플러스 10년도를 보면은, 자, A지역의 범죄 건수는 10.4%입니다. 그런데 C지역의 범죄 건수는 40.8%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분모가 작아지고 있는데 분자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T 플러스 10년이 더 높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숫자를 여러분이 계산하지 않아도 아셔야 되고요. 리을 보겠습니다. 자, T년 대비 T 플러스 10년의 지역별 범죄 건수 증가율은 C지역이 B지역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 우리가 C지역은 어떤 변화가 나타났냐면요, 30.8이 40.8%가 된 거고, B지역의 경우에는 48.8%가 그대로 48.8%가 된 겁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전체와 부분의 증감률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굉장히 빠르게 여러분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전체 건수가 지금 커지고 있잖아요. 근데 몇 퍼센트 증가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얘가 동일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 얘의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요, 전체 증가율과 똑같이 증가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일부인 부분이 더 커졌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전체 범죄 건수의 증가율이 10%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얘보단 커야만 내가 그 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얘가 훨씬 더 건수 증가율이 높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을도 답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0번 같은 경우를 보시면요, 선생님이 설명을 드린 것처럼 구체적으로 그래서 얘는 몇 퍼센트야? 라고 하는 것을 구하지 않아도 내가 원리를 안다면 그 원리를 이용해서 그러한 구체적인 숫자를 구하는 시간을 좀 줄여가면서 시간을 압축해야 여러분들이 수능에서도 시간의 어택 없이 잘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푸는 방식 잘 익혀보시고요.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부각되어 있는 문화의 속성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자, 부각되어 있는 걸 찾아야 되는데, 첫 번째 사례를 봤더니 갑국의 사람들은 남자가 여자에게 꽃으로 장식한 몇 마리의 소를 보내는 것을 보면 그들이 곧 혼인을 앞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갑국에는 이런 문화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얘는 뭐 배워서 아는 것도 있겠고 공유해서 아는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두 가지가 아니라 첫 번째 사례만 놓고 보더라도 이 사례에서 부각되는 속성이 뭐야? 라고 얘기한다면
공유성이다라고 얘기하셔야 되고, 두 번째 봤더니 자, 을국에서는 장례식을 할 때요 더더욱 화려하게 꾸미고 굉장히 이제 밝은 표정으로 사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찾아온 사람이 울고 막 슬퍼하고 그러면 이 사람 왜 이렇게 생각하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것도 공유성이죠. 자, 이 나라에서는 이런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라고 해서 여기에 대한 거 찾으시면 됩니다. 기억 보기를 봤더니 문화는 여러 부분들이 모여서 하나의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거 총체적.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형태와 내용이 변화한다. 말 그대로 변동성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문화는 특정 상황에서 상대방의 행동 방식을 예측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공유성입니다. 그래서 디귿이 답이 되는 거고요. 리을 보시면 자, 구성원 간의 사고야 행동의 동질성을 형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역시 공유성이기 때문에 디귿과 리을이 맞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문항이었습니다. 자, 12번 보면 자료 수집 방법인데 A에서 C는 면접, 질문, 참여 관찰법 중에서 하나입니다. 첫 번째부터 보면은요.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 간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인가?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는 A와 C가 구분이 안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 얘에 해당이 되는 면접법 아니면 질문지법 요 두 개 중에 하나가 A, C인지 C, A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결정이 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를 봤더니 주로 개량화된 자료를 수집하는데 활용되는가라는 질문을 통해서는 B와 C를 구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얘가 구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면접과 참여는 뭐예요? 요 두 개는 지금 질적인 연구에 따른 것이고 얘가 양적 연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구별이 된다,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질문지법이 하나 들어간다. 그 다음에가 뭔지 모르겠지만 얘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질문지가 동일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중에서 동일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라고 하면 C죠. 그러니까 C가 질문지법이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걸 통해서 A는 면접, 그 다음에 남은 B가 참여 관찰이네. 이렇게 결정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1번을 봤더니요. 자, A는 B에 비해서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통제하기가 곤란하다라고 했는데 통제가 곤란한 것은 참여 관찰이겠죠. 자, B는 두 번째, B는 여러분 B가 참여 관찰이었죠. C에 비해서 시공간의 제약을 엄청 많이 받죠. 그죠? 내가 어떤 부종 연구하고 싶다라는 거 생각을 해보시면요. 그 나라에 가야 되고. 그죠? 훨씬 더 제약이 높고요. 3번 보시면 C는 질문지법은 면접법에 비해서 다수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기가 용이하다라고 했는데 얘가 정답입니다. 여러분 질문지는 그냥 편하게 여러분 학교에서 담임선생님이 맨날 질문지 주시잖아요. 아니면 뭐 야 여기 뭐 어디에 접속해서 이거 해야 돼.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전교생의 데이터 얻는 거 굉장히 쉽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답이고요. 4번 보시면 자 B는 A씨에 비해서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의 효율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이 중에서 효율성이 가장 높은 것은 질문지입니다. 자, C는 AB에 비해서 수집한 자료의 실제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실제성이 높은 건 B인 참여관찰법입니다. 그래서 답 3번으로 쉽게 하셨어야 되고요. 13번 보겠습니다. 자, 문화 이해의 태도 A에서 C를 질문에 따라서 구별을 해봤습니다. 자, A, C는 요 중에서 하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 중에서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 얘는 다른 말로 바로 여러분들이 유사하게 바꾸시면요. 평가가 가능하다라고 보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평가가 가능하지 않다라고 한 A가 상대주의일 것이고 얘네가 이제 절대주의 중에서 하나인데 자, 일방적으로 추종한다라고 하는 I가 문화 4대일 것이고 그렇진 않다라고 하면 남은 얘가 뭡니까? 얘가 자문화 중심주의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지금 A를 보시면요. 해당 사회의 문화가 형성된 역사와 맥락을 중시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가 정답입니다. 자, 지금 1번이 답이고요. 2번 보시면 B는 자기 문화의 정체성을 상실한다. 이런 상실 우려가 큰 것은 자대주의입니다. 자, 3번 보시면요. 모든 문화가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라고 보는 것은 일단은 여러분 이제 상대주의라고 보셔야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조금 더 세세하게 보시면은
모든 문화가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극단적인 문화 상대주의다라고 얘기를 하긴 합니다. 자, 4번을 볼게요. A는 C와 다르게 문화 간의 우열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5번 보시면 자, C는 사대주의는 자문화 중심주의와 다르게 국시주의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국수주의라든지 문화적 제국주의로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것, 그러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자문화 중심주의다라는 거죠. 자,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 가에 들어갈 진술로 옳은 것은 여러분 쫙 봤더니 우리가 문화의 의미 또 문화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라고 해서 가불병이 발표를 했고요. 그 가불병의 발표를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교사가. 그래서 가불병을 볼게요. 자, 갑은 문화인에서 문화는 넓은 의미고 아시아 문화에서 문화는 좁은 의미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뀌었죠. 여기가 좁은 의미, 여기가 넓은 의미. 그죠? 자, 을을 봤더니 주류 문화에 저항하거나 대립하는 문화를 반문화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위 문화의 일종이다. 오, 완전히 맞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병을 봤더니 특정 연령대가 누리는 문화를 세대 문화라고 합니다. 맞고요. 특정 지역에서 나타나는 문화를 지역 문화라고 합니다. 역시 맞습니다. 그런데 둘 중에서 세대 문화만 하위 문화다라고 했는데 둘 다 하위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가 들어갔겠죠. 기억 1번 보겠습니다. 자, 1번을 보시면은요. 갑은 좁은 의미의 문화, 넓은 의미의 문화로 사용된 사례를 둘 다 잘못 발표했습니다. 2번, 을은 반문화의 개념을 옳게 설명을 했고요. 3번, 을은 반문화와 하위문화의 개념적 포함관계를 옳게 표현을 했습니다. 4번, 병이 지역문화도 하위문화에 속한다고 말했다면 옳게 발표한 것입니다. 그쵸? 지금 세대문화와 지역문화 둘 다 하위문화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5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병이 세대문화의 개념과 지역문화의 개념을 서로 바꾸어서 말했다면 틀리게 발표한 것이겠죠. 병의 잘못은 이거 다 잘 설명해 놓고 요거를 잘못했다라는 거니까요. 15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서 제시된 문항에 모두 옳게 응답한 학생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쭉 이렇게 보고 나서 그 다음 답안을 봤더니 성취주의냐 역할행동이냐 이런 것을 묻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각각을 구해서 얘랑 일치하는 것을 답으로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 설명을 봤더니 기억과 시옷은 모두 성취주의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아버지뿐만 아니라 고등학생도 성취주의입니다. 여러분 진짜 학교에서 선생님이 고등학생이 성취주의다라고 하면 제가 노력해서 된 거 아닌데요? 막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거부를 많이 하시는데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고등학생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자연적으로 얻게 되는 지위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성취주의가 맞습니다. 리을을 볼게요. 자, 리을은 디귿에 대한 역할행동이다. 디귿에 따른 역할행동이다라는 것인데 그쵸? 이제 담임이라면 야 선택 과목은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거 잘 생각해보고 뭐 너에게 유리한 건 이건 것 같아. 뭐 이 정도 해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역할행동이 맞습니다. 자, 실제로 했기 때문에 그쵸? 설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실제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역할 그리고 역할행동이다라는 것이고요. 미음과 이응은 모두 갑의 내 집단이자 중거 집단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미음은 고등학교이고요. 이응은 광고회사입니다. 얘는 여러분들 그냥 편안하게 내가 아닌 것을 찾으시면 되는데요. 광고회사라고 하는 것은 심지어 내가 속해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X죠. 우리가 수능에서 내 집단이라고 얘기를 하려면요. 소속되어 있으며 플러스 소속감을 가질 때 내 집단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틀린 답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비읍은 니은과 다르게 갑의 역할 갈등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비읍은 어떤 진로를 선택할 거냐, 니은은 어떤 과목을 선택할 거냐라고 하는 것인데 둘 다 역할 갈등이 아닙니다. 여러분 역할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이해하신 다음에 역할 갈등의 사례를 이제 구별하실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역할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특정한 집단, 그죠? 어떠한 집단이나 사회가 기대하는 행동 양식입니다. 그죠? 그런데 내가 어떤 과목 선택하지? 그냥 순전히 나의 고민. 동일하게 나는 뭐가 되지? 어느 과에 진학할 거지? 이건 순전히 나의 고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둘 다 역할 갈등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똑같이 따라가 보시면 정의 맞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림은 일탈이론 A에서 C를 질문에 따라서 구분을 해봤고요. 낙인, 차별, 그 다음에 머튼의 아노미 이론입니다. 여러분 지금 개념 공부를 완전히 끝내지 않은 학생이 있다면 우리가 아노미를 공부할 때는요. 이게 머튼이냐 디르켐이냐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알아주셔야 됩니다. 최근에 이제 수능에서도 아예 이거 머튼이야, 디르켐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주고 있기 때문에 둘을 구별하시는 거 해두셔야 되고요. 자, 지금 우리는 이 문제에서 ABC를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별적 제재를 일탈행동의 원인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자주 나오는 선지인데 낙인 이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럼 나머지 두 개가 여기 위치할 거라서요. 요거로 바로 넘어갈게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일탈행동을 설명하는 애는요. 차별적 교제 아니면 낙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A로 결정되는 것은 머튼의 아노미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B가 뭐로 결정이 됩니까? 차별 교제. 그죠?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우리가 1번 선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일탈행동 자체보다는 그에 대한 사회적 반응에 주목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지금 우리가 일탈행동 자체보다는 그에 대한 사회적 반응에 주목하는 것은 낙인 이론입니다. 근데 A는 뭐예요? 머튼의 아노미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2번은 B는 급격한 사회변동으로 인한 가치관의 혼란을 일탈행동의 원인으로 본다라고 했는데 얘는 심지어 디르켐의 아노미입니다. 틀렸고요. 3번 C의 경우에 낙인은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니까 3번 역시 답이 아니고요. 4번 보겠습니다. 자, B를 보시면 자, B는 차별적 교제 이론이죠. B는 낙인 이론과 다르게 일탈에 대한 대책으로 일탈 집단 대신 정상적인 집단과의 교류를 강조한다라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차별 교제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집단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일탈자와의 교류를 이제 끊어내야 된다라고 제시를 하는 거죠. 5번 보시면 자, C는 A와 다르게 일탈에 대한 대책으로 문화적 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적 수단의 제공을 강조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목표가 없어서 목표는 있는데 그것에 이제 달성하기 위한 수단인 제도가 없어서 사람들이 일탈을 저지르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아노미 이론이기 때문에 5번 역시 틀렸습니다. 자,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어서 지금 우리가 관점이지만 앞에 개인과 사회를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라고 하면 얘가 명목론이냐 실제론이냐 라는 것을 판단하라는 거죠. 가를 봤더니 야, 결국 도덕적인 사회라는 것은 도덕적인 개인들이 이루어져서 그런 거야. 전체라고 하는 것은 개별 주체들의 합의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명목론입니다. ABC 더했더니 ABC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나를 봤더니 도덕적인 사람이라 하여도 우리가 소속 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서는 법을 어길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의 도덕성이랑 전체 사회의 도덕성이라는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여러분 이제 윤리 과목 공부 많이 한 학생들은 요거 이제 니부어에서 많이 읽으셨을 텐데 얘의 경우에는 사회 실제론이죠. 선지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사회가 개인의 단순한 집합체에 불과하다고 본다. 정답입니다. 1번이 답이고요. 2번, 가는 사회의 구속성이 개인의 자율성보다 우선한다. 구속성이 더 세다. 실제론이잖아요. 자, 3번 보시면 나는 사회를 개인의 속성으로 환원하여서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ABC 더하면 그냥 ABC지 뭐 얘는 가에 해당이 되니까 3번 틀렸습니다. 4번 보시면요. 나는 개인에게 영향을 미친 사회 구조의 영향력을 간과하는 게 아니라 이런 영향력이 있어 라는 걸 너무 잘 설명을 하는 거죠. 5번 보시면 가나는 모두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개인의 의식 개선보다는 사회 제도 개혁을 강조한다 라고 했는데 얘의 경우가 의식 개혁을 주장할 것이고 얘의 경우가 사회 제도의 개혁을 강조할 것이기 때문에 5번 역시 틀린 답이 되는 거죠. 자,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문화 변동의 요인 A에서 C를 질문에 따라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얘네는 발명 아니면 직접 전파 아니면 자극 전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살짝 봤더니 새로운 문화 요소가 만들어졌어? 아니면은 얘 외재적 요인에 해당하는 거야? 라고 하는 이제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A,
B, C를 이제 결정짓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파가 붙으면 얘네가 외재적 요인에 해당하는 거구나 라는 거는 이제 단어만 보고도 아셔야 되는 거죠. 자, 지금 그러면은 일단은요, 외재적 요인이 아니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뉘잖아요. 외재적 요인이 아닌 것은 발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A가 자연스럽게 발명으로 이제 당첨이 되었고 B, C를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 B, C를 구분을 하려고 보니까 새로운 문화 요소가 만들어진 거냐 아닌 거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새로운 문화 요소가 만들어졌어 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요, yes라고 하면 일단은 자극 전파가 되어야 되니까 B가 고정이 되고요. 남은 요거가 직접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존재하고 있었으나 알려지지 않았던 것을 찾아내는 거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발명에 대한 설명. 2번 보시면 B의 사례로 타국으로부터 전래된 신화에서 영감을 얻어 자국에서 새로운 종교를 창시한 것을 들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자극 전파의 아주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자, 3번 보시면요. C에는 비물질 문화가 다른 사회로 전달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게 물질이든 비물질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매개체를 통한 것이냐 아니냐 요거가 이제 판단 기준이 되는 거죠. 4번 보겠습니다. B는 A와 다르게 한 사회 내에서 문화적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라고 했는데 A가 됐던 B가 됐든 새로운 문화 요소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훨씬 더 다양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달리다라는 표현을 쓸 수 없고요. 5번 보겠습니다. C는 B와 다르게 매개체를 통해서 다른 사회로 문화 요소가 전달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직접 전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매개체를 통하지 않아야 되니까 5번 틀렸습니다. 19번 보도록 할게요. 가나에 해당하는 서로 다른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 이제 선생님이 올해 수능도 올해 수능이고요. 이제 지금 이들이 만약에 사회문화를 선택한다면 보게 될 수능에서 아마 탐구 태도가 수능에 이제 출제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이제 또 대표적인 파트 중에 하나인데 요거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쉬워 보이는데 의외로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제 틀리는 친구들이 많아서 개념부터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을은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을 했는데 내 연구 결과와 다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사고의 유연성이 떨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탐구 태도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오픈되어 있지 않잖아요. 개방적 태도가 결여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을의 경우는 갑은 연구 과정에서 객관성을 유지하였고 날카로운 통찰력을 보여주었지만 일단 칭찬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연구 대상이 속한 사회의 상황이나 맥락에 대한 고려가 없었습니다. 이걸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은 상대적인 태도죠. 상대주의적인 태도라서 이게 부족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에는 이렇게 들어가야 돼서요. 자, 가는 반증 가능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틀렸고요. 2번, 가는 경험적으로 증명되기 전까지는 연구 결과를 하나의 가설로서 받아들이고자 한다. 얘가 정답입니다. 그럼 선생님이 얘가 이제 수능에서 틀리는 학생들이 그래도 꽤나 많은 이제 파트에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게 개방적인 태도라고 얘기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이거 다 나 이해했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요, 얘가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식으로 변형이 되었을 때 헷갈리는 친구들이 많아서 이런 태도도 개방적인 태도라는 것을 반드시 체크를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나는 연구자의 입장에서 현상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라고 했는데 상대주의적이다. 말 그대로 이제 상대, 그죠? 이제 연구자가 이제 바라보는 그 대상이 되는 것의 의미를 이제 맥락을 이제 파악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3번 틀렸고요. 4번 보겠습니다. 나는 연구 과정에서 모든 주관적인 가치를 배제하고자 한다. 우리가 주관성을 제거하는 것은 객관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5번 보시면 나는 가와 달리 자신의 연구에 대한 비판을 허용한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나의 연구에 대한 비판을 허용한다 라고 얘기했을 때에는요, 이것은 개방적인 태도입니다. 그래서 역시 5번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고요. 우리가 드디어 이제 대망의 20번이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10번보다 20번이 이제 살짝 어렵다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결국은 기본으로 이제 활용하는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 10번을 선생님이랑 한번 했으니까 20번 이제 꼼꼼하게 마무리하고 선생님이랑 이제 다 이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을 볼게요. 자료에 대한 분석인데요. 갑국과 을국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이러한 것의 이용률과 신뢰도를 조사를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갑국과 을국의 인구는 동일하고요. 해당 국가 국민이 전체 대중매체를 일주일간 이용하는 평균 시간은 갑국이 을국의 2배입니다. 자, 굳이 여러분 수능에서 이 말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활용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잘 기억을 하시고요. 첫 번째를 봤더니 대중매체의 이용률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대중매체의 이용률을 봤더니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는데 우리가 이런 표 분석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체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대중매체 이용률? 내가 생각할 때 이런 건가 보지. 이게 아니라 그래서 정확하게 뭐를 기반으로 얘를 산출을 했느냐라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지금 대중매체 이용률을 봤더니요. 갑국, 을국, 국민이 전체 대중매체를 일주일간 이용하는 평균 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그 특정 매체, 해당 대중매체를 얼마나 일주일 동안 평균적으로 이용했느냐라는 것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대중매체의 신뢰도라고 하는 것을 봤더니요. 대중매체의 신뢰도는 가장 믿을 수 있는 대중매체의 신뢰도를 100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100에 가까울수록 이제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은 해당 대중매체의 상대적인 신뢰도를 수치로 나타낸 것이며 두 국가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대중매체의 신뢰도의 절대적인 수치는 100으로 똑같이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요. 자, 1번 선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매체 간 신뢰도의 최대 격차는 갑국이 을국에 비해서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대중매체들끼리의 신뢰도의 갭이 얼마나 차이 나느냐? 요거를 이제 비교해 보라는 건데 갑국에서 가장 큰 것은 100, 을국에서 가장 큰 것은 100으로 최대 수치는 똑같습니다. 그럼 최저가 뭐냐? 갑국은 55고요. 을국은 50입니다. 그래서 최대 격차가 얼마야? 라고 얘기했을 때 갑국은 45가 나오고요. 을국의 경우에는 50이 나옵니다. 그러면 을국이 더 크죠? 1번 틀렸습니다. 2번, 쌍방향 매체를 일주간 이용하는 평균 시간은 갑국과 을국이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잠깐 이제 시험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이랑 요거 넘어가서 이제 선지를 선생님이 읽어드릴게요. 지금 2번 선지를 보시면요. 쌍방향 매체를 이용하는 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것들 중에서 쌍방향이 일단은 인터넷이다 라고 하는 거 기준을 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일주일간 이용하는 평균 시간은 갑국과 을국이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얘가 25%다라고 하는 것은 전체 대중매체를 이용하는 시간 중에서 25%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얘네가 둘 다 100시간씩 전체 기준이 100시간이에요. 그러면 25시간, 25시간이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 단서조항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전체 대중매체를 일주일간 이용하는 평균 시간은 갑국이 을국의 2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을국이 100시간을 이용한다면 얘는 200시간을 이용하는 거라서 둘 다 25%가 나왔더라도 예를 들면 얘가 25시간이면 얘는 50시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균 시간이 비중이 아니라 시간이 같다라고 하는 2번은 틀린 선지고요. 자, 3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3번도 선지를 읽어드릴게요. 자, 3번을 보시면은 종이신문을 일주일간 이용하는 평균 시간은 갑국이 을국의 2배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방금 요 단서 조항을 역시나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퍼센트를 보면 10%, 20%이기 때문에 2배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얘가 100시간이라면 얘는 200시간인 것이기 때문에 자, 얘는 10시간이면 얘는 몇 시간이에요? 40시간. 그죠? 그래서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역시 우리가 2배가 아니라 4배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은 요거를 이제 활용을 해야겠네요. 자, 을국 국민의 인터넷에 대한 신뢰도는 각국 국민의 TV에 대한 신뢰도의 4분의 3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인터넷의 을국 50입니다. 50. 그죠?
얘는 50이고 갑국국민의 DB에 대한 신뢰도는 75입니다. 자, 얘를 보시면요. 지금 얘의 3분의 2죠? 그쵸? 4분의 3이 아니다. 그래서 4번 역시 틀렸고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선지 이제 마지막인데 역시 앞에 표를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 이제 같이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5번은요. 을국 국민이 라디오를 일주일간 평균 1시간 이용한다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을국 국민이 라디오를 평균 1시간 이용을 한대요. 자, 이게 1시간이라면 갑국 국민은 TV를 일주일에 평균 8시간 이용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10을 1로 환산한다면 40은 4로 환산할 수가 있겠죠. 그럼 답이 없네 라고 하시면 안 되고 아까 선생님이 어떤 굉장히 중요한 조항 드렸습니까? 얘가 100이라면 얘는 200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다 또 뭘 해줘야 돼요? 곱하기 2를 해줘야 되니까 얘가 1이라면 얘는 8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다 라고 이제 해결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아직은 이제 우리가 표분석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10번 문항 그리고 20문항에서 이제 쓰이는 트릭들이 조금은 낯설 수 있고 그 낯설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여러분한테 다가왔을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많이 경험하다 보면 결국은 이 트릭이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도 이제 보일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생님이랑 만나는 것처럼 기출분석 열심히 하시면서 해 나아가다 보면 우리가 어렵다라고 하는 표분석도 여러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해설 강의 듣느라고 진짜 고생 많이 했고요. 선생님이랑은 또 다른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했어요.